Spared my life for a reason. You're fired. Get out. Get out.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렸던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45th president. 이제 관심은 그가 계속 공언해온 대로 두 개의 전쟁을 조속히 끝낼 수 있을지에 쏠립니다. Before I even arrive at the Oval Office, I will have the disastrous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settled. It will take me no longer than one day. I will not allow the Jewish state to be threatened with destruction. I will not allow another Holocaust of the Jewish people.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이 된 가자 전쟁.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서한지구는 물론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란까지 전선이 확대가 된 양상인데 이스라엘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토대로 한 압도적인 군사 우위로 사실상 전쟁의 판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והיא תשלם על כך. מי שתוקף אותנו, אנחנו תוקפים אותו.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최근 병력 부족으로 북한군까지 파병받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장악을 한 상태여서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Противник, безусловно, получит достойный ответ, а все цели, стоящие перед нами, вне всяких сомнений, будут достигнуты. 오늘로 각각 398일째를 맞은 가자 전쟁과 988일째를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과연 이 두 개의 전쟁을 어떻게 풀어가게 될까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여서라도 전쟁을 조속히 멈추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JD 벤스는 지난 9월에 이런 구상안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현재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유지하고 전선에 따라서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며 그 외 우크라이나 지역은 주권 국가로 남되 나토 가입 등은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우크라이나로선 사실상 항복을 하라는 얘기여서 젤렌스키 역시 끔찍한 구상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맞받아친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휴전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평화 조약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 정도 러시아 영토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선 지난 6월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무기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측근들로부터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의 한 정책 고문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을 작성해서 보고를 했더니 이를 검토한 트럼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 이들이 보고한 종전안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군이 대치 중인 현재 전선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전쟁을 멈추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간이 자신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은 러시아와의 무역을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지하 자원을 수출함으로써 돈을 비교적 잘 벌 수 있습니다. 종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평화 조약이라고 해도 늦을수록 좋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재임 시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의 한 정상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You got to pay your bills. 동맹의 국방비 지출을 독려하려고 오히려 러시아의 무력 사용을 부추기겠다 이렇게 선 넘는 말을 한 건데 확실한 건 이러한 트럼프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나토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더 줄일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전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경제 규모도 인구도 작은 나라이니까 1인당 GDP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싸울 전신이 있다고 해도 외국 지원 없이 싸우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지원이 규모를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가자 전쟁은 어떨까요? 트럼프는 가자 전쟁 등 중동 분쟁과 관련해서 사실상 전쟁의 판을 끌어온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게 확실한 편을 들어줬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에도 자신의 플로리다의 자택에서 네타냐후와 회동을 했고, 당시 트럼프는 자신이 선거에서 이겨서 집권할 때쯤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을 마무리 짓길 원한다, 이렇게 네타냐후에게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에도 미국 대사관을 이스라엘이 원하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등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여온 만큼 이스라엘의 입지와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시내각을 이끄는 네타냐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방향, 이란이라는 저항의 축 핵심을 무력화하는 것, 이란이 추진해온 핵무기 보유를 포함하여 지금 아랍 지역에서 구가하고 있는 이란의 여러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새로운 중동 질서를 만드는 것, 그 방향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He will be as helpful as Israel wants him to be. That there will be greater pressure on Palestinian communities in the West Bank. I think it will make it ever harder to find a durable solution to the Israel-Palestinian conflict. 트럼프는 과거 2020년에 본인이 재임하던 시절에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이스라엘이 1948년 이후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던 걸프 지역의 아랍 국가들, 즉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모로코와 72년 만에 수교를 시키는 성과를 낸 바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성과는 대단한 성과인 게 맞고, 또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기반으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만, 일각에선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촉발한 큰 배경 중 하나로 이 아브라함 협정이 이란과 하마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장하게 했다는 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로선 이러한 기존의 자신의 성과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아내고자 할 수 있는데, 만약 수상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면 의외의 중동 해법을 카드로 쓸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자신의 집권 일기 때 이란과 미국 등 서방의 이란 핵 합의를 3년 만인 2018년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강경책을 핀 바가 있고, 이는 네타냐후가 원하는 방향과도 부합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기존 입장과 정반대로 트럼프가 이란과 핵 협상, 즉 대화에 나서면서 중동 상황을 안정시킬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He's disappointed still that he didn't get one after his role mediating normalization agreements. I could imagine he would reach out to the Iranian leadership to try to restart talks, just as it took very conservative President Richard Nixon to create the opening to China. If there's ever to be an opening with Iran, it might take a very conservative Donald Trump to be the one to do it. 사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미국의 대외 분쟁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기타 불필요한 비용들은 모두 동맹국들에게 다 분담시키는 것, 즉 세계의 경찰 비용을 홀로 다 부담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를 하면서도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에 더 속도를 내는 등 최대한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림을 추진하면서도 미국의 비용을 덜 들이는 방법을 도모하려 할 걸로 예상됩니다. So he wants to cut military assistance where he can. He will look at the Middle East and say, well, the Israelis are really strong. Why don't the Saudis and the Israelis work together? I think Trump will push for greater integration of Israel economically and militarily into the region. I'm sure that Donald Trump will encourage Saudi Arabia to normalize relations. 이 경우 관건은 중동판을 좌지우지해온 네타냐후가 과연 트럼프가 추진하려는 방향에 얼마나 순순히 동의를 할지 여부입니다. 앞서 네타냐후는 유엔 총회에서 두 개의 지도를 꺼내 보인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축복이라고 명명한 인도에서 아라비안 반도,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무역 통로를 그린 지도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저주라고 이름을 붙인 이란과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등이
검게 칠해진 지도였는데 두 지도 모두 팔레스타인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즉 네타냐후는 이번 가자 전쟁 등 중동 분쟁을 계기로 이란을 단단히 손봄과 동시에 팔레스타인을 지도에서 흔적도 없이 제거하기를 벼르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원하는 구상은 커다란 비용과 또 정세의 불안정성이라는 반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트럼프가 이러한 그의 구상에 실제 얼마나 많은 미국의 비용을 들이려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